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제부터 원래는 읽어야 되는데, 이제 학생이 지문 독해를 바라니까 지문 독해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법에서 권리가 있으면 내가 하는 거, 권리 반대 의무입니다. 권리 의무는 같이 짝으로 있어서, 이 주체는 사람이고, 법인이고, 객체는 물건, 부동산이나 권리나 동산을 얘기하는데,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 말고는 또 뭐냐면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능력, 책임질 수 있는 책임 능력,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 이렇게 나눠요. 근데 권리 능력이 가장 큰 거예요. 권리가 있고 의사 표시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고 책임을 짓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 천부인권이라는 게 저절로 하늘이 부여한 인권을 가져요. 그래서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죽게 되면 보존을 해요. 근데 태어나는 것은 법에서 뭐냐면 이게 전부 노출, 일부 노출 이렇게 하는데 심장이 독립되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생존하는 내내 죽는 것은 그죠? 심장이 정지되면 그죠? 뇌사도 있지만 뇌사는 인정 안 하니까 사람들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가장 먼저죠. 가장 크고 소유권의 주체가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물권이고 그 다음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은 돈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은 안 움직이는 거고 채권은 빈 문서, 주식 이런 걸 얘기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 빚진 것 그럼 권리, 의무 이건 돈 달라는 권리고 이건 의무입니다. 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결합체인 단체도 원래는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사람처럼 인정하는 게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 법인은 법에서 인정해서 똑같이 출생신고를 하고 일정 조건을 갖춰서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에 정리 절차를 거쳐서 사망선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해요. 법인에 반대돼서. 그래서 단체도 일정한 요건이 법인격을 갖추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 능력이라 법인이라고 합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를 갖는다. 그러면 이 법인격 도장, 법인 도장을 찍습니다. 법인. 그럼 이거 사람처럼 하고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바뀌어도 이 법인은 계속 이어서 인정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서 그러면 이 법인이 존재를 하려면 운영기구도 있어야 되고 감사기도 있어야 되고 이사회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팔다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관계없어요. 그래서 사장이 바뀌던 누가 바뀌던 계속 단체가 존속합니다. 이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합쳐서 사단법인. 그러면 법인에서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럼 사단법인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편하시고요. 재단법인은 돈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뭉쳐 있어서 이 돈을 쓰임새에 따라 쓰게 되면 재단법인이 되고 장학재단 이런 것처럼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 사단은 회사의 목적 그게 정관에서 있거든요. 이 목적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갖춘 일정한 성질을 사단성, 사단의 성질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원이 있어야 돼요. 회사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얘들도 법인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는 뭐냐? 오를 등자, 기록으로 올려서 우리는 얘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태어난 애다, 법인이다 라는 관공서에다가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를 등 기록을 올립니다. 그래야 법인의 자격이 생깁니다. 법인격. 그래서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법인이라고 하죠.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 등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죠. 그거를 법인은 아니지만 사단은 사단 맞죠. 사람과 법인만이 그러면 자 법인격을 법이 부여했습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가졌습니다. 천부적으로. 그러면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연히 구별돼요. 왜? 얘는 천부적인 인권을 가졌고 여기에 저절로 얘는 법이 인정했습니다. 사람의 권리 능력과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나중에 사단이 보는 거야. 사단 법인이. 자, 그러니까 얘가 자기 이름으로 갚는 것은 얘가 갚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갚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산시켜서 얘를 죽여버려요. 회사를. 그러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을 질 때 야, 너 대표이사 네가 같이 연대보증해. 그래서 나중에 이건 사단은 망해도 요 사람한테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들이 갚는 거는 아니에요. 책임 능력이 책임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자,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죠. 회사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쓰는 주식회사.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뭐냐? 이 회사를 설립할 때 돈을 내서 일정 인원이 회사 주식 돈을 내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해요. 이 돈의 가치만큼의.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서 주식회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주식이 이 회사의 가치를 대변하고 그래서 주식에 따라서 의결을 하고 주식을 권리 배당하고 그리고 주식의 주인에서 주주라고 해요. 그래서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의 지분을 갖고 책임도 이 주식, 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주식만 포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 원래 이제 헌법이 있고요. 헌법 밑에 민법과 행정법, 형법이 있어요. 민법, 형법.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형법은 국가가 범인, 개인의 관계, 행정법은 공공기관에서의 관계. 근데 이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의 절차법이 있고 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상법이 있고 상인들, 국민 중에 상인들, 그 중에서 뭐 어음수표법, 뭐 여러 가지 또 특별법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상법은 전액을 한 사람이 출자했네요. 원래는 3명 이상 뭐 이렇게 됐다가 2001년에 한 명도 출자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1인이. 1인 주주니까 내가 주주 다 가져. 그러면 책임 회피하는 수단으로도 될 수 있겠네. 자,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 이 팔다리가 없는 거죠. 왜? 감사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임원회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죠. 그 팔다리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법인을 인정한 것이에요.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을 상속도 해요. 매매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걸 건네주기도 하고 양도도 하고 모든 주식이 이제 한 사람 소유가 되는 경우에 1인 주식회사예요. 1인 주식회사의 1인 주주, 이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아서 자기가 대표이사 하면서 1인 주주 자기가 다 갖는 거, 하는 거.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인 대표이사 것인지 이게 대표이사 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이걸 회사를 대표하는지 모호해야 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그러니까 법인이 회사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마치 개인 사업자가 법인을 이용하는 것처럼 영업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그죠? 구성원 대표이사와 법인의 인격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중에 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것 같은데 법인이 받았어요. 전 책임 안 질게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법상의 회사는 이사들로 되는 이사회가 있어야 돼요. 이사회. 그러니까 회의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업무 집행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 이사회의 대표가 대표이사예요.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돼서 그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선정하고 이사를 보수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지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지가 보수 주고 지가 다 해버리면 개인 혼자서 회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이사에 따라서 이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이사회도 필요 없죠. 주주총회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대표이사가 혼자 다 가져. 네. 회사 자체는 그냥 껍데기야. 허울, 껍데기. 허울. 남는 일도 일어나요.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주주 한 사람 개인 사업과 다름없어져. 개인 사업자가 돼요. 그럼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도 지금 있어요. 개인 사업자 내면 되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 등록번호 딱 내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주축회사로 뭐하러 만들어서 이거를 의심을 해봐야 돼. 얘가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회사라는 이름의 형식을 사용했어. 그런데 장식이야. 나중에 책임 안 질 때는 회사가 했어요. 이익 가질 때는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회사 거래에서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누구한테 너 나 줘 그랬더니 받아갈 때는 칼같이 자기가 잘 받아가고 내가 달라고 했더니 회사한테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끝내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때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이때 이렇게 쳐야죠.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나는 개인으로 한 거야. 회사와 주주는 원래 주식만 책임졌는데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법인격은 없어. 저런 경우에. 손해볼 경우에.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거죠. 네. 이 법률에는 명시적으로 이런 규정이 없어. 왜? 상법에서는 이사회에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법원은 권리를 이게 법인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사라는 권리를 남용해서 넘치게 썼어. 그러니까 법인격 남용이 위임법의 대원칙이야. 권리 남용 보호받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를 끌어들여서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도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줘야겠다. 이 대원칙을 너무 어기니까. 그래서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지. 그러면 회사의 회계, 돈 들어가고 나가는 거, 주주총회. 1인이니까 주주총회, 이사회. 이게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 회사만 책임지면, 이게 회사가 이걸 제대로 운영 못했는데 회사가 책임지면 말이 안 되니까 회사만 책임 물으면 권리가 남용이다. 법인제도, 법인격 제도의 남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